같은 질문이 나왔고요.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이 4일 동안 있었잖아요, 최근.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이어졌다면서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대정부 질문을 쭉 지켜보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정치 현안, 경제 현안, 사회 현안 이런 얘기보다요.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총선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출마를 할지 말지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관련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총리님이 총선 출마설도 이렇게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저의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겁니까? 그러시게 하겠습니까? 11월경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셔서 야당의 선거살인탑이 돼서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 대정부 질문에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은 수차례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에서의 역할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 부위원장 보시기에 한국당이 저렇게 자주 질문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렵다는 거죠. 아, 두렵다? 네. 어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 당에서 대권 후보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고, 예.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이렇게 쭉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대본부장이 됐든 비례대표됐든 와서 뛰게 된다 그러면 네. 어쨌든 여당에 굉장히 힘이 쏠릴 것 같다. 이런 거에 아마 견제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그렇죠. 목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물어볼 만이 많은데 필이면 이 총선 나올 거냐 말 거냐 물어본다는 얘기는 견제의 심리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총리와 한 한국당 의원 간에 정말 아주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김원봉은요? 누구요?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봉.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원님만이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회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해? 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간의 이 신경전,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세요. 의원님,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심함, 그런 데 쓰는 말이냐? 그랬더니 저도 국어꽤나 했습니다. 하국장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죠? 그렇죠. 사실 전희경 의원하고 이낙연 총리 나이 차이가 엄청 두거든요. 네. 거의 20년 이상 되는 건데, 전희경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초에도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때 하키인가요? 여자 하키인가 거기에서 북한 그 선수단이 인공기를 흔들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인공기 흔들면 우리도 태극기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태극기를 흔들면 저도 인공기 들고 해가지고 서로 마찰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한번 세게 이제 말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사실 서로 국어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말싸움을 하나는 세심함이냐 비정함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국어의 세심함이냐 비정함이냐 어느 게 맞냐 이런 거보다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할 때 제대로 좀 배려를 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세심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배려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세심함은 그런데 쓰는 말이 아니다. 네, 심지어 고의로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손 올리는 거 그런 걸 일부러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천안함이라든가 그런 데서 숨진 그 유족들한테 속을 긁으려고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비정함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고 어느 말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교수. 사실 국회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정부 질문입니다. 그렇죠. 또 총리나 장관을 직접 세워놓고 1대1로 즉답 직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건데,
직문직답의 이 대정부 질문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자기의 정책과 또는 이의와 아니면 문제 제기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답변하는 총리나 아니면 장관들도 그에 대해서는 신경전이나 기싸움이나 좀 어떤 독설보다는 대응을 할 때 유연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의 저 대응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높게 평가한다?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예. 점잖게 응수를 하면서 할 말을 하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제가 편을 들자면 전희경 의원이 사실은 점수를 깎이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고 예. 그건 뭐 차기에 잘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 야당 쪽에서 계속 이낙연 총리 출마를 물어보는 건 경계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여권 내에 일종의 친문 비문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가려면 어디 지역구를 가야 되는데 당장 지역구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 안에도 이제 그 지역구를 놓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낙연 총리가 차기 총선의 역할론을 몇 번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시했을 때마다 이해찬 당대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친문 내에서 이낙연 총리의 지금 대중 지지도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낙연 총리 잘 아시는 것처럼 친문은 아니거든요. 예.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람으로 평가가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갈등들이 조금 더 여권 내에 커지는 게 어떻겠는지 하는 것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짧게 반박을 하면요. 이낙연 총리 사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국회의원 3-4번 하셨고 지사까지 하셨죠. 예. 그럼 아마 국회의원을 어디 지역구를 뭐 어디 내가 갈까 이 고민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고민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아마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하면 이해찬 대표와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묘한 재밌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역할 네. 분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낙연 총리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경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민노총과 정교조만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원칙 법위에 군림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졌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노무현 재단 이사장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죠? 유시민 이사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오늘 유시민 이사장 이런 의견을 밝혔더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듣고 오실까요? 안 나가세요, 진짜? 저요? 네. 저는 이제 유통기한 끝난 식품하고 똑같아요. 정치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초중반에 그런 장관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2, 제3의 유시민 같은. 좀 바닥바닥 할 때. 바닥바닥 할 때. 그때 좀 헌신하도록. 아하. 저는 제 몫의 헌신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는 뭐, 저를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요. 유시민 이사장 정계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정치에서 유통기한이 끝난 식품에 불과합니다.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우리 그대로 좀 믿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저 말 자체는 본심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본심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디로 출마할 건가 언제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하고 이낙연 총리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달리 정치적 상황이 요구하면 어쩔 수밖에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자신의 진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본인 생각은 저렇더라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내 지금 현재 어떤 진로를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유시민 이사장 혼자 결정하지는 결국 못할 것이다. 그건 본인 생각에 불과하다. 예.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